혁신위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안철수 혁신위 위원장이 사퇴와 동시에 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대표님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혁신위원장이니까 혁신위원들을 좀 본인이 원하는 분을 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 일단 좌초가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날치기 혁신위는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그 안철수 의원이 그 기자회견하기 직전에 비대위에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혁신위원들 의결. 그 의결 자체도 몰랐고 일단 보면은 이가 하나 빠져 있어요. 혁신위원장 하나에 혁신위원 5명, 그러니까 6명 짝수잖아요. 7명 하기로 해서 원래 1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안 채우고 그냥 의결부터 했으니까 날치기라는 표현을 쓴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나 이러면 못하겠다는 거를 이제 대표 출마 선언까지 그냥 확 가니까 대표 출마 저희가 선언까지. 며칠째 뉴스를 그냥 한 방에 본 거죠. 원영석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뭐 다른 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그게 받으면 아니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당대회를 한쪽에서 각자가 뭐 공약을 들고 이렇게 당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대여투쟁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또 혁신이라고 하면서 혁신은 혁신대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그 주파수가 서로 간섭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혁신위에서 뭐 이런 뭐 이것저것 사실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혁신과 관련해서 약간 스케일이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지금 한쪽에서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비대위에서 이 혁신의 내용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였고 나는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처음부터 전당대회를 나가라 자기가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혁신위를 받았다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을 본인께서 확인하시고 혁신위를 사퇴하고 이제 무산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밖에서 보면 또 한 번에 그냥 내용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이 내용과 짧은 관련해 가지고 순간에. 저 송원석 원내대표도 약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내대표 하시면서 그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혁신이라고. 근데 그 그랬죠. 당시에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뭐 5대 개혁이라고 하면서 반내 만에 하니까 그거를 이제 나는 혁신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뭐 해볼게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는 그 조기 전당대회를 안 할 때 유효한 거야. 조기 전당대회를 할 거면 그 혁신이라는 거는 그냥 전당대회 녹이는 거지 그거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무리하게 혁신을 끌고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빡이 난 건데 일종의 전문 용어 나왔는데요. 빡.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답답한데 네. 그게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무 능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2명의 인적 쇄신안을 제안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부당했다라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2명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가 있긴 하죠. 밝혀진 걸로 아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쌍권이죠, 뭐 쌍권. 쌍권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할 거다라고 비대 아직 혁신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그 받글에는 송원석 원내 비대위원장이 역정을 내며 뭐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부해서 빨리 이 혁신위원 안을 의결했다. 그렇게까지 이제 사태가 진전이 된 거다. 어제부터 좀 이상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쌍권을 징계하겠다, 출당하겠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상원들이 와 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본인이 당대표에 당선이 돼요. 그럼 어떡해요? 공약을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혁신위원장이라고 하기지만 임명직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전국위에서 뭐 투표라도 하지. 그러면 혁신위원장이라는 임명직이 어떤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뭐 거치 문제를 결정을 한다는 게 그게 모양새가 맞냐고요. 그런 전개 자체가 애초에 이게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안철수 의원 또 혁신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있다는 걸로
이제 진행하려고 한 거고 그거를 사실 그런 형식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게 지금 억지로 밀어붙이려다가 사단이 난 겁니다. 아, 이게 좀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당 대표 나가기 위해 뭐 포석으로 까는 건 아니냐,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 들어가기 전에. 근데 저희는 설마 그렇게까지란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왜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느냐 아무런 실리도 없고 어차피 안 될 거다. 뭐 김영태 비대위원장 관련돼 가지고 5개 안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니들 뭐 제대로 안 굴러갈 게 뭐 명확했는데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면 혹시 그냥 혁신위원장 수용했다가 혁신안 거부돼 뭐 인적 청산 요구 거부되면 비대위 이제 거부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출마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짠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네. 그때 분명히 혁신위원장 맡으실 때 기자들의 질문에 아, 난 전당대회 출마 생각이 없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분이 대선 끝나고 뭐 대구 가고 부산 가고 이거는 그냥 간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뭐 또 이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가 확실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2단의 고의가 있었구나. 한 번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번까지. 해서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안 의원께서 그 정도까지 막 소위 말하는 어떤 이 고단수. 고무술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생각하셨던 분은 또 아닌 것 같잖아요. 제가 그 안철수 의원을 잘 압니다. 네. 제가 우리 당에 동네 형이 2명 있어요. 동네 형이 2명 있는데 한 분은 이제 김문수 후보. 지금 살고 있어요. 동네 바로 옆 아파트에. 그래서 우리 아는 동네 형이 관악구? 네. 김문수 후보님이시고 또 한 분이 안철수 의원님이신데 안철수 의원님 아버님이 그 부산에서 그 의원을 하셨거든요. 범천 의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맞아요. 감기 걸리면 그게 가지고 엉덩이에 주사 맞았어요. 그러니까 동네형 그 맞네요. 옛날에 맞아요. 동네 형은 안철수 의원, 네. 현재 동네 형은 김문수 의원 이렇게 동네 형 두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안철수 의원을 잘 아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술을 놓진 않아요. 예, 이분은 그래도 진정성은 있고 그 혁신위를 맡았을 때도 정말 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주위에 참모들이 문제다. 맡으면 안 되는데 저거를 막 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시락을 싸들고 말려야죠.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전당대회 나가시라고. 왜 지금 혁신위를 맡냐. 그렇게 말리셔야 되는데 그거 안 말려가지고 일단 갔다가 다시 이제 백도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2명을 안 받아줘서 그렇다 아니면 1명이 합의 안 된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다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혁신을 정말 이 혁신이가 할 수 있는데 아니 원래 자기가 원하는 추천하는 사람이 다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아요. 누구는 이래서 문제다 누구는 저래서 문제다 누구는 야 이 사람 좀 넣자 이렇게 원래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그 과정에서 아니 이거는 도저히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혁신이 자체를 안 맡아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어느 단계에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도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아니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맡으셨다? 정말로 순수하게 나에게 정권을 어느 정도 주겠다는 그 말을 믿고 정말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너무 그 옛날 동네형을 공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현재 동네형에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현재 유튜브 동네 생방송이 아닌가. 제가 전 안타까운 후보님. 건 네. 제가 안타깝네요. 하여튼간 가볍게 말씀드린 건데 안철수 의원이 그걸 뭐 모르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비대위가 혁신위의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이게 무슨 뭐 사무환경 지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든지 도와준다고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하시는 걸 보면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혁신이라는 것이 사람이 누구든가 나오는 게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이거 너무하다. 아무리 혁신이라도 너무하다 이러면 비대위 회의 단계에서 뭐 걸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시작부터 그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을 꼭 넣어야 되고 하는 모양새가 보여요. 지금 이 면면을 보면. 그럼 비대위가 혁신을 왜 만들었느냐. 그냥 공약 실천 차원에서 넣은 거냐. 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대위 비난이 아마 10개 중에 8개는 비대위로 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혁신위원장 수락 당시 정권 부여받은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대화 통해서 알게 됐다. 오늘 브리핑에서 밝히신 내용인데
아니 그 받으시기 전에 대화를 좀 하셨으면은 아니 이런 사단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했죠. 뭐 사인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은 그렇고 이 말은 이렇고 이 뭐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세요? 하고 딱 냈더니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인적 그 안 의원이 말한 인적 청산과 뭐 쇄신과 음. 비대위가 생각하는 인적 쇄신 청산이 좀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그렇죠. 네. 같은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뭐그 정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혁신위의 그 동의된 구성을 보면 어쨌든 이재성 국장이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이제 들어가 계신데 네. 이분에 대해서 동의가 사실 될 거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면면을 다 제가 볼 때는 네. 주로 이제 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캐릭터나 이런 걸 볼 때 이재성 국장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재선의 최영도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 보좌관. 근데 그 이렇게. 이재성 국장이 굉장히 정무적으로 이런 게 경험이 많고 네. 역량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런 분이 주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재영 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박은식 위원장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뭐 누구를 반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들어오지 않아도 이재성 부위원장이 있으면 그분을 주도로 해가지고 이거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일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기본 골격은 저는 완성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거를 그 사퇴를 했던 것 자체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게 혁신위를 잘할 수 있다고 맡았다가 다시 백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뭐 우리 유인석 대변인도 너무 잘 알지만 100의 전력을 가진 사람하고 99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 붙으면 100대 0으로 100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무적인 어떤 프로세싱이라는 게 거의 뭐 슈퍼컴퓨터하고 일반 펜티엄 컴퓨터하고 그 붙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한 90%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재성 국장이 있으면 그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지금 말씀하신 걸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당에서 이제 혁신에 들어갈 인물 5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재선 최영도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 의원, 그다음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렇게 5명을 당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최영도 의원하고 송경택 서울시 의원은 합의를 했다. 김효은 전 정책보좌관은 공감대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하는데 호준석 당 대변인 이분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재성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지금 설명하신 이분이 이제 뭐 친윤 세력 혹은 뭐 당의 어떤 그 말하면 쌍권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천목회 간사로 알려져 있고 박은식 전 비대위원 이 두 분을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추천했는데 이게 받으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비대위 혁신위원 뭐 한두 명 차이 난다고 이렇게 막 혁신위원장 자리 던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철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공석 상태로 발표가 된 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이재성 국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2013년에 박근혜 청와대 처음 들어갔을 때 이분을 그때 그 전부터 좀 알았지만 당 사무처에 계속 오래 계셨던 저보다 5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쭉 이 당의 역사와 잘 나가던 때부터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부터 또 망했다가 또 살아날 때까지 계속 보신 분이고 그 박근혜 청와대 윤석열 청와대 계속 정무회 근데 직급은 똑같아요. 10년 지나도 승진을 안 시켜서 계속 2급이에요. 5년 내내 2급이었어 박근혜 때는. 하여튼 그렇게 계속 계시던 분이라 너무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적 차원에서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했겠죠.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건 좀 너무 좀 그러지 않아 했지만 실무적 차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 90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다 좋아요. 근데 한 명을 발표를 안 한 게 이게 뭔가 싶었어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발표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공감되든 뭐든 단 1도 안 된다 하니까 발표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밭글에 밭글 밭밭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유튜브니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 예. 국힘 합의 못한 혁신위원 한 명은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자, 내란 주범자 변호사 윤어게인 인사여서 안철수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내준 사람이 저보고 김계리? 뭐 이러고 그렇게 물음표 이렇게 왔어요. 설마요? 아니 그렇게 왔다고요. 저는 이제 아니, 사실관계를 네.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그 밥받글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저도 저도 못 받았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까 아. 제가 이름이 나온 사람은 동의가 된 사람인 것 같고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이 우리 대변인님 말씀대로 그 굉장히 좀 첨예하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재성 한 명. 국장까지는 동의가 된 걸로 저는 봐요. 네. 예,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분 뭐 그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이 혁신이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그거는 좀 다른 별도의 판단을 하신 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궁금하긴 합니다. 저 한 자리가 누구일까? 누구길래 이 공석으로 나왔을까? 웬만하면 자리를 채워서 나왔을 거란 말이죠. 오후에 좀 시간 지나면 나올 것 나올까요? 같아요. 밖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댓글 말고 기사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좀 감정적으로 좀 대립이 됐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네.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모양새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이러면 그렇죠. 혁신이는 그냥 날아간 겁니다 지금. 그렇죠. 혁신위원장 다시 뽑아가지고 혁신이 다시 다시 꾸릴 거예요.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원래부터 혁신이가 조기 전대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내고 전대 상황으로 빨리 넘어가야지 그래야 이슈를 전환시키니까 지금 빨리 공고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참 주말에 예. 출마할 결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뭐 직접 밝히신 분들도 있고 오늘 안철수 의원 밝히셨고 그리고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 장성민 전 의원이 당권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나경원 의원들도 동네 그렇고 형도 이제 출마하시는 거죠? 네. 그 두 분은 이제 시사를 한 바는 있고 직접 아, 뭐 네. 발표는 안 김문수 하셨지만 전, 네. 우리 장관님. 동료님 지금 동네요. 네. 지금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나오시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 심지어 저 지난주에 포럼에 가셨던 내용을 가지고 예. 오늘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은 아직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거의 뭐 안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긴 했는데 그 한 전 대표께서 당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약간 그런 시사하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도 많이 하셔. 아. 언제적 라방 얘기하시는 거죠? 네, 최근에. 최근에 많이 며칠에. 했다니까요. 그 당에 대한 얘기를 5일날 하신 거? 뭐 돌돌이 이런 거 하시다가 최근에 조금 의미 있는 얘기들을 돌돌은 꽤 하시더라고. 됐는데요. 네, 그런 이거요? 뭐 그런 걸 이건 좀 하시다가 됐는데. 최근에는 그 얘기를 잠깐 그게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며칠 상간에 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방을 하시면서도 당내 현안이나 뭐 음.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고민 상담소 뭐 이런 거 하시면서 하신 예, 말씀 맞아요. 같아요. 그게 음. 주말이로 토요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과 출마 의사는 또 별개니까요. 예, 그건 아직 본인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출마를 확정지으면서 전국이 많이 변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안 나오면 조경태 의원 출마 의사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경태 의원이 뭐 대리 출마라고 하면 웃기지만 그 친한계를 대표해서 출마하시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직접 하게 되면 그러면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 영역이 약간 겹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계엄에 대해서 반대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 그리고 세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이게 정확하게 겹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제 나오고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표가 붙고 조경태 의원이 거기서 좀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오지 않고 조경태 의원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좀 표 차이가 많이 나서 깨지면 네. 그게 친한계의 그런 어떤 득표 수준 이런 정치 지형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오기가 어렵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 참 뭐 당사자 결정해야 되는데 옆에서 훈수 두는 것 같아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그 전에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 오늘 이런 뉴스 있기 전에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당 상황이 너무 딱딱하니까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주며느리처럼 꽉 잡고 있으니까 나가서 된다는 데는 의미가 없다. 작년 하반기에 대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당 상황은 안 좋아서 대표로 살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다. 원내와 지도부가 완전 유리돼서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는 걱정으로 출마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당 혁신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 메스 대신 칼을 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뒤로 안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그래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비대위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되게 사람 가지고 이래? 뭐 안도 제대로 듣지 않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러면 제가 문제 의식을 삼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바뀐다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 지금 단독으로 뜬 기사를 보니까 연합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광복절 직후 충청서 개최 가닥. 제가 들은 건 잡혔거든요. 19일 오송 딱 맞네요. 그러네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네. 지금 그러니까 금방 할 수는 있는데 뭐 저렇게 되면 약식으로 할 가능성이 크죠. 원래 제대로 하고 공고해서 하면 45일 걸린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짧게 가는 거고 이제 지역도 서울에서 안 하고 이제 오송에서 한다. 뭐 여러 의미가 있겠으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빨리 전당대회를 치르고 싶을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특검이 어떤 식으로든 당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상황을 지금 비대위로 막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빨리 좀 새 지도부가 와서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러니까 빨리 서두른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 특검법이 있고 막 이슈가 터지고 있잖아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당의 입장이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언거주춤하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나오거나 예를 들어 뭐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할 말이 없다고 나오거나.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대응을 그게 우리 그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대로 이게 난해해요. 무슨 말이냐? 이거를 적극 방어를 하면 적극 방어하고 이걸 반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런 이슈로 딸려 들어가는 게 아니냐? 네.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 있자니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딸려가는 게 아니라 벌써 원희룡 장관 또 지금 출국 금지 시켰고 그리고 계속 이 추가적으로 이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공격이라고 하면 공격이 들어올 텐데 이걸 또 방치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의 그 비대위 상황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네. 들어가서 한쪽으로 욕먹고 가만히 있어도 한쪽으로 욕먹고 지금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 그 결국 이제 우리가 투표로 뽑은 당 대표가 이걸 결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 그 3특검법의 그런 프롬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빨리 최대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가 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라. 네. 뭐 반격을 하든 뭐 빠지든 둘 중에 하나 일도 양당 간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